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핵심 자료 해설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우리 한국에 얽히고 설킨 정치, 경제, 지형 꽤나 복잡하시죠? 제가 어떠한 정치적 편견도 없이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들만 싹 모아서 아주 명확하고 흥미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들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와 포용금융. 두 번째, 세간의 이목이 쏠린 주요 정치 재판. 세 번째, 뜨거운 감자인 헌법 개정 논의. 네 번째, 말 많은 서울 한강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 보궐선거까지 방대한 소식들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장 경제와 포용금융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이런 거시적인 정책 논의가요, 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팍팍한 지갑사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2.6%. 이 숫자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네, 바로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훌쩍 뛰면서 결국 다시 반등해버렸죠. 퍼센트 자체는 뭐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유통, 소비 전반으로 번지면서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그 체감 물가 부담, 장난 아니잖아요. 제공된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팍팍한 상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의가 나옵니다. 청와대 김영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기존의 깐깐한 전통적 신용대출에서 이른바 포용금융으로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부유층 위주로 총부채 한도만 옥죄는 걸 넘어보자는 거예요. 기존 신용평가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에게도 자금이 좀 숨통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반부터 다시 짜보자. 이런 핵심적인 주장이 제기된 거죠. 다음은 2장, 주요 정치 재판 현황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팽팽한 정치적 마찰이 재판 결과와 여론조사에 어떻게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만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상황을 한번 볼까요?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5년으로 형량이 무려 8년이나 줄었습니다. 여기서 평론가들의 아주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데요. 한 전 총리가 그동안 공직에 오래 헌신했다는 점이 권력 남용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가중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깎아주는 감형사유로 쓰였다는 겁니다. 참 논란이 될 만한 대목이죠. 여기에 지금의 정치적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3자 구도에서 21%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분석 프로그램의 반대 진영 평론가들이 이 수치를 특정 후보의 과거 한자릿수 득표율이랑 아주 노골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느냐며 꽤나 강도 높은 조롱 섞인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3장 헌법 개정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향후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아예 뿌리 뽑겠다며 헌법 개정안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뜨거운 정치권 공방은 잠시 뒤로 하고 팩트, 즉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MBS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58%였습니다. 반대한다는 29%였으니 정확히 2배가 넘죠. 국민들은 지금 당장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 물론이고요. 이 개헌안을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같이 올리는 것에도 아주 확실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반대 측의 반발이 그야말로 맹렬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광화문에서 개헌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 보이콧을 당론으로 못 박았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분석가들은 이런 강력한 반대 행보의 진짜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만약 개헌 국민투표가 같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뜰 텐데 그게 선거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우려하는 시선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대립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비극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던 판사가 세상을 떠난 건데요. 일부 평론가들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이 정확한 사인이나 유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 죽음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프레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비극마저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리는 현실, 씁쓸한 대목입니다. 이제 4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의 한강 버스 논란입니다. 국회를 떠나 우리 세금이 아주 팍팍 들어간 서울시 주요 인프라 현장으로 가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08. 이게 뭘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야심차게 내놓은 한강버스의 하루 평균 탑승객 수입니다. 108명. 심지어 승객이 단 한 명도 없이 텅텅 빈 채로 강을 가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니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이 꽤나 충격적이죠. 전체 성적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평일, 주말 다 합쳐도 누적 탑승객이 2,000명도 채 안 됩니다. 평론가들은 이걸 두고 진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수요를 철저하게 빗나간 결과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저 어마어마한 적자를 다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장입니다. 지금 전국구로 관심이 쏠려 있는 곳이죠. 평택 보궐선거 현장입니다. 굵직한 국가적 이슈와 동네 주민들의 현실적인 갈증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부딪히는 곳입니다. 지금 평택 선거판이 진짜 흥미로운 게요. 진보 진영 안에서 어마어마한 라이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의 맞대결인데요. 분석에 따르면 조국 후보가 던진 국민의힘 제로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확 먹혀 들어가면서 정작이 동네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삼선의 보수 진영 유이동 후보는 아예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치고 나가는 힘은 단순히 구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택의 고질적인 문제인 동쪽과 서쪽의 개발 격차를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었거든요. KTX 역신설부터 BRT 버스 도입, 그리고 젊은 부모들이 많은 동네 특성에 딱 맞춘 보육시설 확충이랑 교육 시스템 전면 개편까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쫀쫀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진보 후보 사이의 신경전이 보통이 아닙니다. 조국 후보 측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거든요. 김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에 있을 때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걸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지역에 다리 하나 더 놓겠다는 정책 대결을 넘어서 정치인이 살아온 궤적과 도덕성까지 샅샅이 검증하는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실물 경제의 압박, 국회와 법정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극한 대치, 그리고 평택에서 펼쳐지는 이 예측 불허의 선거전까지. 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역학관계들이 결국 다가오는 선거 투표함에서 어떤 결과로 빵 터지게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핵심 자료들 속에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통찰을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핵심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